자, 안녕하세요. 그 남자입니다. 자, 오늘은 무료 썸네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셨던 부분이에요. 무료 썸네일. 자, 썸네일은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해요. 첫 번째가 포토샵, 두 번째가 PPT,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료 디자인 사이트 등 이런 식의 이제 업체를 이용한 방법들을 보통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쓰지만 보통 많이 사는데, 근데 이제 오늘 해볼 방식은 막 그렇게 어려운 방식은 아니고, 좀 더 이제 블로그를 사용하실 때 쓸 수 있는 좀 썸네일 있죠? 썸네일을 좀 더 이쁘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막 그렇게 어려운 내용까지는 아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요거 한번 보시면서 따라 하도록 할게요. 오늘 자 실습을 먼저 할 건데, 실습을 할 건데, 실습은 미리 캔버스라고 하는 사이트를 이용할 거예요. 네이버에서 미리 캔버스라고 한번 검색을 해주시고요. 미리 캔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종지가 있어요. 물론 망고보드라고 하는 훌륭한 또 사이트가 있는데, 미리 캔버스를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무료라는 거예요. 무료. 그 다음에 얘는 유료. 하지만 퀄리티, 디자인은 망고보드가 훨씬 더 좋긴 해요. 그래서 저는 돈을 주고 망고보드를 이용하는 편인데, 오늘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맨날 썸네일을 만들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무료로 만들 수 있으면서도 퀄리티가 있는 그런 썸네일을 만들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수준까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대중화된 방법이 좀 중요하니까 그 얘기를 먼저 해볼 거고요. 회원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여기서 5초 회원가입을 이용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구글 있죠. 구글이나 네이버 등을 통해서 만들면 아주 손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구글 계정으로 들어가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로그인 유지하기 하시면 항상 로그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 참고하셔서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가시면 요거 있죠. 세문서 만들기. 이 세문서 만들기를 눌러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세문서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썸네일은 정사각형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카드 뉴스 있죠? 이 카드 뉴스를 이용하실 거예요. 카드 뉴스 이용하실 거예요. 맞나요? 세모 맞네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왔으면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카드 뉴스 선택을 해줬으면 이제 뭘 하실 거냐면,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디자인이 되게 많죠. 이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보시면 숫자가 적혀 있죠. 여기 안에 총 6장은 디자인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라서 한번 눌러주시면 6자리가 나와요. 그래서 썸네일을 일단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사이즈 있죠. 이 사이즈를 내가 임의로 만들 수도 있어요. 보통 블로그 썸네일은 그러니까 PC 기준이에요. PC 기준, 모바일 기준으로 바뀌어야 됐구나. 모바일 정사각형이 잘 나오긴 해요. 요새 좀 최근에 바뀌면서 이제 약간 직사각형이 되긴 했지만은 저는 썸네일을 보통 많이 쓰고, 여기서 사이즈를 원하시는 거 925, 보통 925, 900, 800 이렇게 쓰시는데 저는 그냥
원래 사이즈로 일단 갈게요. 가고 템플릿을 볼게요. 템플릿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뉴스를 가서 보실게요. 카드뉴스 먼저 디자인을 보시는 거예요. 디자인을 쭉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 볼까? 이거 말고 로고 아웃 할게요. 로고 아웃.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이거는 실습용 계정이 아니라 제 계정, 원래 쓰던 계정을 이야기를 할 거고, 여기 보시면 제가 만든 썸네일 저장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한번 이렇게 틀을 잡아 놓으면 이런 식 보시면은 썸네일이 거의 동일한 규격으로 되어 있죠. 근데 살짝만 바꿔서 포인트만 바꿔주는 거고요. 왜 살짝 또 바꿔주냐면 네이버에게 유사 이미지로 보여지지 않도록 패턴화를 바꾸려고 하는 목적도 존재를 해요. 아울러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썸네일이 좀 더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보인다는 장점이 존재를 해요. 지금은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은 이거 말고 어디로 가야 되니?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통일감 있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물론 보시면 일부러 요 두 개는 썸네일을 안 만든 거예요. 왜 안 만들었냐면 약간 목적일 수도 있을 건데 여러분이 정보를 검색을 할 거잖아요. 이 검색을 했을 때 솔직히 이런 배경도 깔끔하긴 하지만 이 검색하신, 그러니까 줌 가상 배경을 검색하신 분들은 뭔가 독특하고 예쁜 디자인의 배경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딱 봐도 이거 이쁘네 할 수 있는 직관적인 썸네일을 쓴 거야 일부러. 나머지는 그냥 정사각형짜리로 쓴 거예요. 이것도 썸네일의 목적을 살짝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재탕을 계속 할 수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다시 모른다는 가정하에 다시 새 문서 만들기 카드 뉴스로 갈 거고요. 제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참고로 미리 캠퍼스나 망고보드나 동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해보시고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그때 망고보드로 가셔서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긴 해요. 절대 망고보드가 나빠서 미리 캔버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료라서 알려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망고보드를 이미 회원 가입을 해서 유료 쓰고 있어요. 그 정도 저는 망고보드를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일단 무료 툴을 이용하시는 게 좀 더 쉬우실 수 있어서 일단은 볼 거고요. 자, 여러분이 블로그 썸네일을 이용하실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 또는 이런 것처럼 좀 배경이 너무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심플한 거 위주로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것도 괜찮긴 해요. 좀 귀여움 하겠죠. 교육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나쁘진 않겠죠. 교육.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그것도 괜찮은데 이런 건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조금 마음에 들 수 있을 거고요. 한번 쓱 볼게요. 쓱 보고 이런 거 지금 보신 건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이런 것도 괜찮네. 이런 것들 다 괜찮아요. 이거 나쁘진 않네. 이런 것도. 보자. 썸네일 보자. 이왕이면 뭘 예쁜 걸 해드려야지 따라할 수 있으실까? 에이, 뭐 고민한다고 나아지는 게 없죠. 일단 해보고 보시죠.
해보고 보는 게 제일 좋겠네요. 자, 일단은 이거는 요리하시는 분들 참 좋겠네요. 요리하시는 분들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요리 블로거들이 한 썸네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거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저희 아들 이름이 태명이 로하였거든요. 로하맘. 로하맘이 알려주는, 잠깐만요. 뭐였니? 잠깐만요. 로하맘 레시피. 요거는 안 바꿀 거예요. 안 바꿀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두 개는 바꿀 거. 매일 바꿀 거. 난이도 요거는 선생님들 바꿔주셔도 괜찮고, 소요 시간 나쁘진 않은데. 좋아, 좋아. 이거 딱 괜찮네요. 이런 거 딱 괜찮네. 이거 뭐 할 거냐면, 요거는 바꾸자. 여러분이 뭘 할 거냐면, 일단은 오늘은 뭐 할까? 해물라면 할까요? 얼큰하게, 자, 어, 절로 해장이 되는 얼큰한 해물라면 만들기. 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게 라면이라 했으면 이 라면을 좀 찾고 싶다 하시면요. 자, 기억하세요. 여기 요소 있어요. 요소를 갈 거고요. 여기서 일러스트가 있어요. 일러스트를 갈 거예요. 일러스트. 클릭한 상태에서 요소, 일러스트. 이 상태에서 저는 라면을 검색을 해볼게요. 라면. 일러스트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일러스트를 따놓은 거를 얘기를 해요. 이게 일러스트인데 요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요거를 제가 클릭을 해서 가져오면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고요. 보시면은 요 네개퉁이 이렇게 있죠. 요 네개퉁이를 잡고 가면 이게 마우스가 바뀌어요. 마우스가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마우스에 바뀐 걸 보시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내려주면 돼요. 근데 이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크기가 줄여주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자. 해물 라면이면 라면을 바꿔놔야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기존에 찍어놓은 사진이 있으면 바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사진이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방식이라서. 근데 굳이 이렇게 가실 필요 없고, 저는 사진을 여기서 찾아볼게요. 라면. 이게 픽사베이 거라서, 나오네. 맛있는 라면 나오네. 물론 여러분이 여기 직접 찍은 라면을 넣으셔야겠죠. 직접 찍은 라면 넣으시는 게 맞겠죠. 라면을 이렇게 가까이 대세요. 보시면 이렇게 그냥 대시면 다 알아서 들어가거든요. 보시면 이미지 넣기로 되어 있죠. 여기 사진을 그냥 집어만 넣으면 근처만 가면 자동으로 바뀌면서 놔둬주면 지가 알아서 싹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놔두면 다 알아서 쏙 들어가거든요. 쏙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보통 말하는 썸네일이고, 자, 이 상태가 뭘 바꿔줘.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이거를 응용할 거냐면 여기 보시면 페이지 복제라고 되어 있어요. 페이지 복제. 자, 오늘은 내가 뭐를 만들었냐면 냉면을 만들 거야. 냉면. 오늘은 함흥식 비빔냉면. 매콤달콤, 맛도 좋고 간편한. 그럼 냉면이잖아요. 그쵸? 똑같이 요소 일러스트 냉면. 근데 뭐 냉면이나 그쵸? 라면이나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이 썸네일이라는 건요, 눈에 띄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바꾸는 게 별로 없죠. 틀은 항상 동일한데 살짝살짝 포인트만 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왕이면 이것도 보시면 비빔냉면이잖아요. 비빔냉면은 뭐예요? 매콤한 거죠. 매콤한 거면 시약적으로 뭐예요? 매콤한 색깔은 빨간색을 넣어주면 좋죠. 빨간색. 이런 걸 넣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식이에요. 훨씬 더 컬러풀해지니까 좀 색감이 좀 더 이뻐 보이죠. 또는 나를 좀 더 강조하고 싶다 하시면 이거를
좀 자기 색깔을 좀 바꿔주셔도 되고 자기만의 로고를 집어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냉면을 이제는 또 사진 보시면 사진에서 냉면을 검색을 해서 비빔냉면이 있나? 아유 다 있네. 비빔냉면 넣어서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근데 보니까는 이게 눕기가 따진 거니까 안 예쁘네. 그러면 요거를 넣어야겠다. 이렇게. 근데 사진이 만약 구도가 마음에 안 든다. 더블 클릭을 하세요. 더블 클릭하면 사진이 조금 움직여지거든요. 이게 사진이 좀 작은 거라서 그렇지만 구도를 대충 맞춰주고 여기 보시면 더블 클릭 다시 해주거나 이거 눌러주면 들어가요. 그리고 뒷배경 바꾸고 싶죠? 뒷배경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배경이에요. 배경이 있으면 요거를 눌러줄게요. 여러가지 패턴 같은 게 있을 건데 눌러주면요 뒷배경이 바뀌어요. 뒷배경이 바뀌어서 원하시는 배경을 바꿔주셔도 괜찮습니다. 훨씬 더 색감이 살죠. 빨간색에 노란색이라 훨씬 더 색감이 사네요. 그러니까 이 살짝만 바꿨을 뿐인데 느낌이 되게 달라 보이시죠. 선생님들이 바꿀 건 요거예요. 요 우에 바꿔주고 난이도 바꿔주고 근데 귀찮다면 빼도 돼요. 어차피 이건 나만 만드는 거니까. 글씨 크기 더 크게 해도 상관은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PPT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만의 PPT를 만들어 가시면서 이 썸네일 작업을 이제 하나씩 바꿔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글씨를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글씨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네이버한테 좀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 이미지 한 10% 20% 정도의 글씨 비중을 차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이긴 해요. 혹시나 제가 녹음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밖에서 아들내미가 열심히 지금 막 놀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주말이거든요. 주말인데 코로나 때문에 나갈 데가 없는 거야. 아니, 나갈 데가 없으니까 뭐해? 할 게 없네. 근데 할 게 없다고 놀면 뭐해? 그럼 백수잖아. 요. 그래서 뭐라도 좀 하자. 생산적인 일을 해보자 해서 그럼 동영상이나 하나 찍어볼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가 이제 오늘 시작을 했어요. 또 보자. 어떤 거랄까? 또 어떤 템플릿 쓰면 좋을까? 이런 템플릿은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템플릿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글자가 다 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썸네일이라서 이런 거는 이렇게 봐주셔도 되고요. 템플릿 여러 개 한번 봅시다. 보시면서 오늘은 여러분이 좀 배워갈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보시면 이 썸네일을 분명히 저를 따라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는데 저랑 같이 보면서 이제 실제로 바꿔보는 거라서 같이 이제 따라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 영상 틀어놓고서 어떻게 하는지도 좀 보시고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보시면서 좀 하나 해주시고, 근데 중요한 거 이거 여기다가 파일 이름 저장 한번 꼭 해주세요. 저장 안 하고 나가면 안 되니까. 저장 눌러서 항상 작업한 내용들을 저장시켜 주셔야 돼요. 그렇게 이게 막 친절한 플랫폼은 아니어서 막 수시로 저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빨리 이탈해 버리면은 이제 저장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뭐가 있을까? 어떤 거 예쁜 게 있을까? 이런 것도 깔끔한 트렌 좀 깔끔한 거죠? 이거 깔끔하고 이런 건 솔직히 좋지는 않아요. 왜 글씨가 너무 많아. 이것도 솔직히 위험해. 이런 것도 솔직히 위험하고 이런 게 제일 깔끔하고 좋아요. 사진하고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솔직히 제일 좋긴 하죠. 이런 템플릿은 예쁘긴 한데 글자 넣기가 힘들어요. 글자가 매번 똑같이 넣을 수는 없잖아요. 비빔냉면 하나 비잖아.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비빔냉면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글자 수 딱딱 맞춰서 하는 건 조금 어려운 거 있고
이런 건 뒷배경을 맨날 바꿔야 되는데 바꾸기가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매번 다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플랫폼을 하나 먼저 딱 하나 예시로 하나 만들어 놓고 요거를 이렇게 짜집기 해서 찍어내듯이 만드는 게 핵심인 거예요. 요것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내가 보험 쪽이다. 그러면 그 남자 보험 이렇게 쓸게요. 보험. 뭐 영어 쓰시네. 자, 16년 보험 설계사가 말하는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장점을 본인을 위한 생명보험. 솔직히 영어를 쓰면 좋긴 한데 그냥 써도 돼요. 힐러브 스토리 썼어요. 그냥 제거 그냥 있어 보이라고. 자, 보시면 이게 지금 같이 움직이죠. 같이 움직이다는 뭐냐면 이게 그룹화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룹. 그럼 여기 보시면 그룹이 되어 있는 걸 해제 눌러주세요. 그러면 따로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얘만 빼면 돼요. 얘만 떼면 되고. 얘는 뭐 있으려나 보험이라고 하는 일러스트에서 보험. 있네. 보험 있네. 그러면 원하시는 거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는데 나는 난 이게 더 마음에 들어.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럼 부모님. 자, 보자. 이제 뭘 할 거냐. 배경을 보험으로 합시다. 보험. 부모님. 눌러주면 바뀌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보험 설계사를 많이 바꿨다면 이제 요거 하면 다음에 뭐 할 거냐면 또 복사를 하셔서 이번에는 이제 뭘 할 거예요? 뭘 할 거냐면 직장인 예를 들어서 연금 보험 팁 뭐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직장인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소 여기 직장인 회사원 이런 거 검색해 주시면 돼요. 직장인이다. 네, 직장인들이 보면은 좀 일 열심히 하는 걸로 합시다. 물론 요건 취향이 좀 있어서 그냥 제 취향에 맞는 걸 할게요. 전 이런 취향. 자, 보시면 바꾼 게 없어요. 요 글자만 바꿔준 거고 요거는 항상 그대로고 그 다음에 뒷배경만 또 바꿔줄 거예요. 배경은 좀 희망찬 직장인 좀 힐링될 수 있는 걸로 갑시다. 이런 식으로 어때요? 느낌이 살짝 다르지만 거의 뭔가 좋아 보이죠?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뭘로 바꿀까? 캐나다 유학원 글씨 크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줄여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뭐 40 정도로 줄여도 되고 아니면 글씨 크기를 줄이는 게 나는 좀 싫다. 원래대로 좀 하고 싶다 하시면 요거 보시면 요거를 이렇게 당겨주시면 늘어나요. 근데 보시면 센터가 안 맞죠. 살짝 한쪽으로 쏠렸죠. 그러면은 요거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 정렬을 했고 보자.
저도 좀 봐야겠어요. 된 것 같은데. 자, 여기가 있을텐데 이게 망고보드랑 살짝 다른가 보네. 원래 제가 못 찾는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센터 맞춰줄게요. 눈으로 하면 되지 뭐. 캐나다 유학원 유학 갈 때 예를 들어서 서류 작성 시 알아야 할 팁. 아닌데 이렇게 하면은 요게 쓸 게 없으니까 요걸 바꿔버리죠. 그 남자의 캐나다 유학원 밑에 캐나다 아니 밑에다 할까? 차라리 상으로 좀 더 빨리 알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럼 40으로 줄이고 얘를 너무 작은데 티는 좀 내야 되는데 자기 상호는 좀 티 내야죠. 캐나다 그 남자 캐나다 아들내미가 심심한가 봐요.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요새 아들내미가 젤리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젤리. 자, 자기 상으로 좀 넣었어요. 넣고 16년차, 뭐 몇 년차, 10년차, 16년차 대표가 알려주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서류 작성 주의사항 글씨 살짝 키워주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들어가게 세팅해주고 그 다음에 일단 이게 글씨고요. 이 사람 일단 여기 쓰잘데없는 사람들 거 이런 특수효과 지워주고 됐다. 좀 밑으로 해주고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로 방향키를 위아래로 눌러주면 이게 위로 눌러주면 위로 밑으로 하면 밑으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는 거고 센터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글씨와 글씨 사이가 너무 좁아요. 그쵸? 그러면 요거는 여기에 보시면 그 글자 조정이 있어요. 글자 조정에 행간이라고 있는데 요 행간을 늘려주면 보시는 것처럼 늘어나죠. 이렇게 해서 조금 답답한 마음이 없도록 진행해주고 오케이 뭐 됐네. 이 정도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좀 이런 느낌이 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거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럼 바꿔주면 되지 뭐. 어떻게? 그 남자 캐나다 유학원 이렇게 해주시고 글씨 크기는 좀 더 줄입시다. 응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응용하는 방법도. 글씨 크기 줄였어요. 그 다음에 필요하지 않는 거 지워줄 거예요. 그러면 사진이 어디 들어갈 거냐? 사진이 바로 이렇지 말자. 자, 먼저 얘를 올릴 거야. 위로 올릴 건데 따로따로 올리기 싫으니까 요거 자, 얘 먼저 글씨 클릭한 상태에서 뒤에 요 동그란 원을 클릭할 거예요. 근데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같이 선택이 될 거고요. 여기 보시면 그룹이라 되어 있어요. 이 그룹을 눌러주면 요게 한 세트로 묶여요. 그러면 다시 얘를 올려줄 수 있겠죠. 슉 하고 이렇게 올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올려주고 서류 작성 주의사항도 위로 올려줄 거예요. 위로 올려주고 자 글씨 포인트 글씨체 마음에 안 들면 여기서 바꾸셔도 괜찮아요. 보시고
원하시는 글씨체로 바꿔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냥 있는 거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을 넣을 수 있게 하고 싶은 거다. 요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잘 따라하세요. 천천히 일부러 할 거예요. 왜? 이 영상은 어르신도 볼 수 있으니까 아주 천천히 할 겁니다. 자, 여기 요소로 갈 거예요. 요소 보이시죠? 요소로 갈 거예요. 요소. 벌써 30분 했네. 이 요소에 가서 뭘 할 거냐면 여기 있는 방향표를 눌러주시면 프레임이라고 나올 거예요. 프레임을 눌러줄 거예요. 프레임.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일종의 사진을 넣어주는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모양을 눌러줄게요. 눌러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사진을 꽃을 넣어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이 꽃이라고 하는 요 사진을 요 틀 있죠? 내가 요렇게 안에 쏙 집어넣고 싶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내가 매번 와서 막 요거를 막 사이즈를 막 해가지고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짝 여백이 남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프레임이란 건 뭐냐면 보시면은 요 하늘색으로 보이는 요 그림 모양 있죠? 여기에 사진이 자동으로 들어가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내가 할 거 없이 그냥 가져다 대기만 하면 알아서 지가 쏙 하고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어. 사진이 이렇게 가까이 되면 지가 쏙 하고 들어가요. 다만 세로 사진이랑 가로 사진을 맞춰주지 않으면 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직사각형을 넣을 거니까 직사각형을 들어갈 수 있는 요소 사진 프레임을 정해 줄게요. 직사각형 모양으로 합시다. 이런 모양, 요 모양이겠네요. 근데 대충 비율을 봅시다. 맞나? 이렇게. 좋네요. 대충 센터 작업. 대충 배열에 좀 잡아주고. 사진에 가서, 자, 캐나다네. 캐나다. 캐나다. 좋죠. 캐나다. 자, 이 캐나다의 사진을 가까이 쏙 집어넣으면 쏙 하고 바뀌겠네요. 그쵸? 이 쏙 하고 바뀌고. 근데 솔직히 안 예쁘긴 하다. 맨 처음에 비해서. 근데 그냥 케이스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제 배경 바꿔줄게요. 배경은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배경 아무거나 이렇게 눌러보세요. 뒷배경이 바뀌어요. 뒷배경이 바뀌거든요. 원하시는 거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바꿔준다 하시면 되는데 요 두 개랑 요 앞에 게 워낙 월등하게 예뻐서 요게 좀 안 예뻐 보이는 거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뻐지는 팁 써주시고 기초 화장법 아들내미가 속썩이나봐요. 잠시만요. 뭘 할 거냐면 아내한테 카톡 하나 보내겠습니다. 조용히 한다고. 핸드폰으로 카톡 좀 보낼게요. 보자 어딨니. 그렇죠. 영상을 찍다 보면요 이런 식으로 돌발 사항이 생기긴 해요. 자 보시다. 그래서 뭐 대학생들 신입대학 화장품은 대충 약간 좀 귀엽거나 조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성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컬러로 가는 게 좀 좋긴 할 거고 좀 원색적인 게 예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 이런 고딕체보다는 살짝 흘림체나 좀 귀여워 보이는, 아니 너무 뭐 이런 것도 나쁘진 않아요. 되게 뭐랄까 별거 아닌데, 이건 아니 돌아가자. 참고로 이거 이 홍차왕자 채가요, 실제 블로거님 중에서 홍차왕자님께서 만드신 글씨체예요. 그쵸? 나는 저런 능력이 없어. 요 예쁘다. 둥글 러브? 요 예쁜데? 보통 사용종의 폰트가 보통 나오거든요. 근데 방금 나온 게 없네. 여기 있다. 이거 귀엽네. 귀엽네. 근데 굳이 얘까지 갈 필요 없고 얘만 갑시다. 얘만 갑시다. 좋네요. 좋고 화장품. 자, 대학생 하면은, 아이고. 제가 솔직히 뭐 그렇게 막 빨리 알려드리는 것 같진 않죠. 너무, 너무 올드해 보인다. 이런 느낌 괜찮다. 이런 느낌 괜찮고, 그 다음에 또 요소에다 뭐 넣을 거냐. 화장품이니까 우리 화장품 한번 찾아보시죠. 화장품을 찾아서 차라리 이게 낫겠는데? 얘를 빼고 얘를 집어넣고 네, 사이즈가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쵸? 그 다음에 화장품이라 했으니까는 화장품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역시 IT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똑같이 뒷배경도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서 이렇게 계속 바꿔주시면 썸네일을 만드시면 되는 방식이고, 이걸 저장할 때 마찬가지지만 저장할 때도 다 하셨으면 저장은 요런 거 하는 거고요. 다운로드는 다운로드, 그 다음에 png, jpg 원하시는 거, 저는 jpg, 모든 페이지. 자, 모든 페이지 하면 모든 페이지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매번 하나씩 늘려가면서 이제 새로운 걸 받을 거잖아요. 바꾼 거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페이지 체크를 풀어주세요. 풀어주시고 원하시는 것만 클릭, 선택 완료, 그 다음에 고해상도 다운로드. 그러면 딱 선택한 페이지의 썸네일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썸네일이 만들어진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참고로 몇 페이지냐라고 궁금한 게 요거예요. 여기 보면 1페이지. 그냥 하나, 둘, 2페이지, 셋, 넷, 다섯. 다섯 번째 요거를 다운받고 싶다. 당연히 다운로드, 모든 페이지, 요 선택, 모든 페이지 체크 풀고, 5페이지만 선택하고, 선택 완료. 끝. 오케이. 자, 이제 내일 한다. 그러면 내가 원하시는 디자인이 있다. 그러면 요 디자인을 또 할 거다.
요거 복제 눌러서 복제 눌러주시고 뭐 원하시는 거 만들어주고 이렇게 글씨만 바꿔주고 그쵸 어렵지 않잖아 그쵸 겨울이니까 코트 입은 거 있나 코트 입은 거 좀 코트 입으신 근데 이런 거는 좀 가로상이 훨씬 더 이쁘긴 한데 이게 안 된다면 화장품을 차라리 해보신 화장품을 검색을 해서 화장품을 넣어도 나쁘진 않긴 해요. 근데 이제 너무 이게 안 예뻐 보인다 하면 이게 드래그하면 선택이 되긴 해요. 드래그하면 선택이 되긴 하는데 잘못 선택을 하면 또 안 움직이거든요. 보면 점 안 돼요. 점을 안 끌어와서 좀 점은 안 움직이잖아. 이렇게 Shift 누른 상태에서 원하시는 거 탁탁탁탁 눌러서 선택해 주시고 요소 프레임 솔직히 이런 느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사진에 가서 원하시는 사진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는 방법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이 글씨, 요 보시면 요 프레임 색깔 너무 마음에 안 들죠? 요 회색깔. 요거 바꿔주면 돼요. 색상을. 이런 식으로. 나는 색에 나는 색은 그냥 검은색 가야겠다. 보셨죠? 저도 색에 대해서 그렇게 막 창의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도 뭐 나쁘진 않네요. 이런 식이어서 원리는 대충 아셨으니까 취향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취향을 원하시도록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프레임은 언제 쓰냐면 역동감을 만들어낼 때 그래요. 역동감. 그래서 뭐 반려동물 키우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고양이가 놀래 보여져. 네 이런 느낌이에요. 고양이가 계속 온다고요.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런 느낌. 그러면 이런 느낌은 좀 귀엽게 가도 좋죠. 동물 같은 경우는 좀 귀엽게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귀엽게. 어때요? 별거 아닌데 되게 느낌 달라 보이죠? 이렇게 자기 고양이, 그러니까 자기 반려묘의 사진을 자꾸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바꿀 때마다.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의 약간 브이로그 느낌도 날 수 있겠죠.
뭐 이런 느낌이 날 수도 있는 거죠. 냐옹. 글씨가 너무 눈에 안 띄니까 외곽선을 한번 집어넣을까? 오케이.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어떤가요? 아유, 잘했다. 그쵸?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썸네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길게 얘기해줬으면 다 기억을 하실 것 같고요. 요새 아이랑 놀아주다 보니까 말투가 좀 아이랑 노는 그런 말투가 됐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영상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장했고요. 다음에 또 이제 오실 때는 이제 미리 캠퍼스에 오시면 이렇게 작업한 내용 있잖아요. 이거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게 들어갈 수 있겠죠. 들어가셔서 내가 만든 플랫폼 있죠. 플랫폼 가서 페이지 복사 눌러주고 굳이 전에 거 지울 필요 없잖아요. 자, 오늘은 칼국수가 먹고 싶네요. 그러면 뭐예요? 칼칼한 칼국수. 따뜻한 국물이 끝내주는 글씨 색깔 좀 바꿔주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뭐 바꿔줄 필요가 없어요. 칼국수니까 칼국수는 그냥 진한 색깔로 가죠. 칼국수. 요소에 가서 일러스트 눌러주고 칼국수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이왕이면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그런 칼국수 사진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쁜 사진이 없니? 없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런 칼국수를 찾고 싶은데 없네. 없어. 그래도 그냥 요게 제일 낫겠다. 예쁘네, 사진이. 예뻐 보이네요. 칼국수 넣어주고 칼국수 사진도 찾아주면 되겠죠. 칼국수 찾아주고 요거는 배경 눕기 따진 것보다는 배경 있는 게 좋고 약간 이렇게 면을 들어주는 사진이 훨씬 더 좀 이뻐 보여요. 이렇게 넣어주면 어때요? 좋아 보이죠? 그 다음에 배경 눌러서 좀 따뜻한 색깔로 좀 해주시면 차가운 색깔보다는 좀 따뜻한 색깔로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상관 안 하니까 그냥 대충 넣을게요. 그거 보시면 날 셀 것 같아서. 아니면 이런 거 할까? 따뜻하다. 햇살. 이런 거 괜찮네. 이런 사진 배경 괜찮네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다운로드 3페이지니까는 모든 페이지 눌러서 모든 페이지 체크 풀고 3페이지 눌러서 선택 완료. 끝! 고해상 다운로드 기다리시면 끝!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오늘 이거 방법 알아가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거를 배워가실 수 있고요. 자, 주목하세요. 썸네일 방법이 이게 첫 번째가 무료로 끝났죠. 근데 이제 2탄이 나올 겁니다. 2탄은 포토샵으로 할 거예요. 포토샵으로 썸네일 만드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포토샵. 2탄은 미리 캔버스. 2탄은 포토샵으로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포토샵 같은 경우는 어려워할 필요 없는 게, 제가 드릴 거예요. 파일을 드릴 거예요. 저희 이호님들한테는. 지금 보시는 요 썸네일 있죠? 이 썸네일을 제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대입만 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폴더에 썸네일 파일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드릴 게 되게 많거든요. 음, 스킨 파일도 있고, 그 다음에 썸네일 파일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하나 다 드릴 거예요. 다 드릴 건데, 대신에 선생님들이 이제 사용할 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용할 줄 알아야 써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썸네일도 하나씩 하나씩 만드는 방법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저희 수강생님들이나 저희 이웃님들에게 한 번씩 한 번씩 다 드릴 수 있도록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이 영상은 이제 아마 제작이 유튜브용으로 아마 제작이 또 될 거예요. 유튜브용과 블로그용이 둘 다 올라갈 거라서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아이고 이렇게 어색하니. 잘하시다. 딱 유튜버님 잘하시던데. 요새 키리누나 많이 보거든요. 자, 구독자 친구들 저희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2탄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원래 처음엔 다 어색한 법이죠. 진짜 끄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영상 정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